아스팔트는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아스팔트가 아이스크림이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뭐 책도 많이 읽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물을 좀 깊게 보는 법, 진정한 또 글의 가치는 이런 기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물, 상황을 그 사람이 얼마나 깊게 또 다르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회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집 텐마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가 쓰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글을 쓴 사람이 없었고 또 주변에도 뭐 그렇게 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시를 쓰고 싶어졌고 그때부터 계속 매일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썼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글쓰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이제 그걸 누구한테 그때는 부끄러워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내는 세상 있잖아요. 글 속에서.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즐거웠고요.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그런 결핍으로부터 이제 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확장하고 또 꿈을 꿔보고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저의 어떤 자존감을 형성시킨 중요한 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이제 그 후에 뭐 기자 생활도 하고 청와대 생활도 하고 이 글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이렇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텐마루에서 이렇게 우연히 시를 쓴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뭐 책도 많이 읽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것에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무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무에 대해서 되게 많은 뭐 책도 보고 또 정보도 찾아보고 또 나무로 인해서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사물을 좀 깊게 보는 법, 이게 글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이제 어떤 측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가 뭐 스킬풀한 부분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돼요. 또 뭐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쓰기 책을 보시면은 글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또 글의 가치는 이런 기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물, 상황을 그 사람이 얼마나 깊게 또 다르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들을 깊고 다르게 보는 방법, 이런 걸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좋은 방법은 시를 많이 읽는 겁니다. 왜 시 읽다 보면은 어떤 시들은 굉장히 술술 잘 이렇게 읽히는 시도 있지만 어떤 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시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회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다르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스팔트는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아스팔트가 아이스크림이지? 두 가지 사이를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너무나 이제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근데 그냥 머릿속에서 아스팔트는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추상화를 보면서 추상화 볼 때 거기서 뜻을 읽어내려고 하면은 제대로 감상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시도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회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좀 읽기 힘든 시도 그 뜻을 굳이 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좀 그렇게 좀 깊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시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 하나 놓고 그냥 막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는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그냥 그걸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 훈련들이 좀 좋은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이죠. 그런데 필사가 자칫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막 불경이나 성경 막 필사하잖아요. 죠 그분들은 물론 거기에 뜻을 뭐 새기는 것보다는 그냥 한자 한자 적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이나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글쓰기에 좀 도움이 되는 필사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이렇게 쭉 적을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어떤 구조와 전략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은요, 구조가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편의 신문 칼럼이나 에세이를 놓고 봤을 때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시작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시작하는 게 방법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독자를 깜짝 놀래키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자를 아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면서 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시작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네 라고 하는, 적어도 되새김을 하면서 그 한 줄을 적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원고지 한 뭐 10매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대략 한 서너 개의 근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구나.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네? 또 어떤 통계를 제시하고 있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도 역시 이 사람은 마무리를 우리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네? 아니면 또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인용으로 다 마무리를 하네? 이런 걸 인식하고 필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 필사 과정을 통해서 글의 설계도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좋은 건축가는 뭘까요? 좋은 건축가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잖아요. 그죠? 글을 잘 쓴 사람은 어떤 글의 어떤 쓰임과 소재에 맞게끔 다양한 구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런 글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쓰다 보면 정말 좋은 문장 있잖아요. 그죠? 좋은 문장은 이제 그거는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메모를 우리가 물론 종이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메모장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활용하려면은 검색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런 그 글귀나 이런 부분들은 메모장에다 이렇게 잘 싸두면 돼요. 싸두면은 나중에 글을 쓸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조금 더 필사나 뭐 이런 걸 할 때 좀 더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글쓰기의 한계를 제일 느꼈을 때는 문학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대학교 때는 문학을 했었는데요. 정말 좋은 글이 무엇인지 또 그렇지 못한 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고 계속 무작정 써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순간에 이런 글이 좋은 글이구나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혼란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대학 때는 그렇게 이제 정말 목표점 없이 또 지도와 나침반 없이 이렇게 막 글쓰기에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문 기자가 됐어요. 신문 기자가 됐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의 기준이 명확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가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어요. 일단 핵심을 첫 문장에 보내고 그 다음 문장은 이 핵심을 부연 설명하는 것들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보다는 사실을 위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최대한 모든 것들을 줄여서 압축적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매뉴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나 이제 이 길이 안 보이다가 길이 확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기자 생활을 하면서 되게 글을 많이 썼어요. 길이 보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썼을 때는 일주일에 한 200매씩 썼어요. 아까 200매면 단편 소설 한 편 분량입니다. 그렇게 많이 쓸 정도로 그게 길이 보이니까 그냥 막 쓰게 되더라고요. 아까.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청와대에 와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배운 게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내용이 또 어려워져요. 아까 하나를 쓰는데 이 하나를 그러니까 기자 생활할 때까지도 그렇게 크게 이제 내 기사가 사실에 근거해서 맞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글을 하나 쓰면은 그거를 둘러싸고 이제 뭐 일단 청와대 내부도 있고 대통령님도 있고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도 있고 언론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발생되는 불필요한 시비가 있어요. 약간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이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아까. 이거는 저 혼자 된 건 아니고 제가 글을 써가면 이제 독해를 합니다. 이제 그 관련된 전문가들과 청와대 또 저 위에 이제 제 위에 이렇게 선임 뭐 이렇게 저의 이제 상관들이죠. 이분들 다 뭐 기자 출신들이고 정말 내로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글쟁이들인데 이분들과 이제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내용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어려운 그런 정책과 복잡한 쟁점들을 쉽고도 간명하게 전달하느냐, 이런 걸 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어떤 이 글쓰기의 장르나 또 글쓰기의 어떤 현장이 달라지면서 막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 때까지 한 거는 문학 글쓰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 생활 이유는 실용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문학 글쓰기와 실용 글쓰기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글쓰기 강사를 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각각의 장점도 알겠고 각각의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문학은 너무 명백한 글을 쓰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줘야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단선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이 주어지는 것이 훨씬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실용 글쓰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명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의도대로 해석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는 다르지만 또 이제 글쓰기에서 우리가 다 갖춰야 될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 좋게도 이제 이렇게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문 기자 생활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이 엄청나게 넓혀졌다고 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리더가 되는지를 이렇게 만나서 취재해 보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저를 좀 힘들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기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화가 이렇게 막 기자들한테 술도 많이 사주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문화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뭐 술자리를 많이 갖는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게 매일같이 제가 이제 뭐 심지어 저녁 약속도 2번 하고, 그다음에 자정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오고 술에 쩔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죠. 이 생활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환멸이 오더라고요. 약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뭐 취재만 하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또 그 기자로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기자 아닌 다른 걸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자 경력으로 이제 가능한 건 무슨 뭐 대기업의 홍보맨 뭐 이런 것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술을 제가 기자 때는 얻어먹고 홍보맨인데 술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뭐 귀농 관련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한번 해볼까? 또 원래 제가 이제 문학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는 사실 문학은 꿈도 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한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때는 또 이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되게 낭만적인 이유로 이제 귀농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역시 가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뭐 그 생활도 재밌었어요. 뭐 이제 제가 버섯 농사도 짓고 뭐 유기농 농사도 짓고 또 지역의 뭔가 공동체를 또 이렇게 이제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도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워졌었어요. 그럴 무렵에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 어떤 청와대 안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의 글들이 너무 좀 신문 기사 같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그런 형태의 좀 글을 쓰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여러 형태로 찾아봤겠죠.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승권이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적절한 사람이다. 그리고 백승권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왔고 처음엔 다들 우려에 따르더라고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금방 적응을 하겠어? 그랬는데 저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뭐 신문도 열심히 읽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늘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도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2005년에 이제 다시 또 청와대 와서 일을 하게 됐죠. 귀농한 건 제 뜻대로 한 거지만 이렇게 되게 글쓰기 강사도 그렇고 청와대 간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됐죠. 저는 원래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나서서 말을 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서 뭐 대화를 하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막 이게 여러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전에 몇 번 해봤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청와대 나오고 나서 한 1, 2년 뒤인가요? 그쯤에 이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는 글쓰기 과정을 인터넷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데 백승원 씨가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원래 그걸 담당했던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분이 동아일보 이제 기자 출신 분이 이제 그걸 담당했었는데 이분이 경기도 교육감 대변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빈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약간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땜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잘할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언론계 어느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승권 씨가 너무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근데 백승권 씨가 맡아주면 그 선배가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제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공감을 해서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글쓰기, 실용 글쓰기를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때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쓰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글을 써오면 그 글을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제 경험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그런 경험들은 다시 뭐 떠올리지 않는데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제 제가 살아온 거를 객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나 재밌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 초짜 강사인데 초짜 강사를 한 지 한 3개월 만에 제가 이제 대기업 강의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이 수강생들이 자기 회사에다가 이분 너무나 강의 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뭐 대학교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업 강사로 지금 한 10년 넘게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또 뭐 회사도 이렇게 차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